안녕하세요. 아노니 채널의 사유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채본집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보여드리는 그 교재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으셨었어요. 뭐 구매하고 싶다, 필요한데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재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하기가 조금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하고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그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독학하면서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 뭐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뭐 어떤 성향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교재는 저희 오프라인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각 글씨체마다의 채본집입니다. 기본적인 또각체부터 둥근 또각체, 그리고 또들체, 그리고 산들체까지 이렇게 4개의 채본집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채본집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글씨의 모양과 형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같은 글을 가지고도 글씨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감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초를 안 하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선과 곡선을 먼저 사용하시고 그리고 통해서 필압을 통한 또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글씨체를 써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토각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단순한 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직선 위주의 선으로 되어 있고 이 직선들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지요. 직선들이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선이지만 이 단순함 안에서도 캘리그라피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잘 버무려 놓는다면 그건 역시도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예쁜 글씨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두껍고 얇은 획들이 공존하면서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글씨 하나하나는 별로 그렇게 예쁘게 쓴 글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놨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요. 그런 것들이 캘리그라피적 요소가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어떤 글씨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캘리그라피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거친 획들과 그리고 또 못생긴 획들 같이 있어도 괜찮아 보이지요. 직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캘리그라피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총 한 30페이지로 이루어진 책이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둥근 또각체입니다. 둥근 또각체는 또각체를 둥글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을 연습하기 좋은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곡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부드럽게 쓰고 그리고 약간 귀욤귀욤하게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써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역시 획의 두께나 기울기 그리고 길이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글씨체가 되겠는데요. 이건 역시도 그렇게 글씨체가 예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둥구선 위주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획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획들 만들어 보시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글씨보다도 훨씬 더 둥글둥글하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글씨체는 또들체입니다. 또들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글씨가 되겠는데요. 이런 직선과 곡선 이런 것들을 필압을 통해서 자유롭게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글씨를 만들어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글씨입니다. 개성이 강한데요. 이렇게 얇은 획과 두꺼운 획, 직선과 곡선 다양하게 섞으면서 재미있는 글씨체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느 부분은 둥근 또각체의 부분, 어느 부분은 또각체의 부분들이 섞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강한 액들도 재미있는 액들도 넣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구성이라든지 강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낱말만 강조해주면서 앞에는 깔끔하게 쓰고 뒤에만 강조해주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들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글씨기도 한데요. 보시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필들을 통해서도 자연스러운 핵, 우연의 핵들을 통해서 그런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둥근 또각체나 또각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을 쓰는 그런 어떤 스킬을 배우셨다면 그 선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더 활용해보는 그런 글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가 좀 정확하게 되셔야지 직선과 곡선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연습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왜 캘리그라피가 독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초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인 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구성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선이 깨끗하게 다듬어지면 그런 다음에는 구성도 훨씬 쉽습니다. 보통 이제 완성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글씨의 모양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좀 어설퍼 보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 연습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들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들도 써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곡선을 쓸 수도 있고 직선을 쓸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또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또들체에서는 필압을 연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필압이 자유자재로 되면 할 수 있는 게 다음 글씨체인 산들체입니다. 이 산들체 같은 경우에는 붓끝을 들고 스냅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획과 내가 원하는 만큼의 두께 이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흐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글씨체인데요. 약간 속도감을 느끼게끔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숙련도가 좀 필요합니다. 좀 글씨를 보시면 아까도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의 글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산들체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글씨체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네 가지의 글씨체를 한꺼번에 펼쳐 놓았습니다. 지금 글의 내용은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 이 네 가지의 체분집은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다른 글씨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글씨체가 좀 바뀌었는데요. 뭐가 바뀌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또각체입니다. 또각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직선으로 이루어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이런 두꺼운 핵이나 이런 얇은 핵들이 공존하면서 잘 이렇게 끼워 맞춰주면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둥근 또각체인데요. 첫 번째가 직선이었다면 둥근 또각체는 그 직선을 굴려서 이렇게 다 곡선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또들체인데요. 또들체 같은 경우에는 강한 핵과 약한 핵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들이 이 두 가지가 한데 섞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산들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흐르듯이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다만 내가 이 취향까지 가고 싶다 하시면 앞에 있는 직선과 곡선, 필압 이 세 가지가 모두 돼야지만 이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이 글씨만 가지고 연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이 캘리그라피가 너무나 지루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서 이 2권이 끝났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것만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긴 합니다. 어렵지요. 근데 그 기초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 더블체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쉽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충분히 되셨기 때문에 이런 활용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들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는 그 연습을 해도 늘지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그 연습을 합니다 라는 내용 중에서도 얼마나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사실은 제가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연습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으니 어쨌든 시간과 어떤 그런 노력을 투자하셨을 텐데, 그러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내가 이런 기초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직선이나 곡선이 예쁘게 나오나,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취향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본집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은, 제가 또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책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똑같으면서도 이게 글씨가 다 다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또 강의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하면서 이 체본집을 가지고 업로드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아무래도 따라 쓸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셔서 더 아마 연습이 어려우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양한 어떤 글씨를 가지고 다양한 구성, 재밌는 표현,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수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여러분들 연습하는 만큼 늘어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연습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 거는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러실 때에는 연습하신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진 보고 또 여러분들께 또 피드백을 해드리고, 또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재미있는 컨텐츠들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글씨라는 게 뭐 그렇게 재밌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무슨 액티비티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또 열심히 강의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채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